저는 정은합니다. 63이 된 지금까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무용수였던 제가 무릎 부상으로 무대를 떠난 후 이곳 라루체가 제 마지막 무대가 되었죠. 늦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유리문을 흔들고 있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들어선 남자의 모습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구겨진 울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발끝의 구두만큼은 유난히 반짝였어요. 키는 제법 크고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런 곳은 처음이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요. 손님이 드문 요즘 새로운 얼굴은 반가웠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아무 곳에나 앉으셔도 돼요. 저는 수건으로 잔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찾아 돌아보는 시선이 제 무릎에 머물렀거든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그 시선의 무게를 말이죠. 앞쪽 의자에 앉은 그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남자의 시선을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무엇을 드실까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서요. 그의 웃음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레드와인이 어떠세요? 이 추위에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좋네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다시 제 다리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더 깊게 말이죠. 혹시 무대에 서셨던 적이 있으세요? 제 손이 와인병을 놓치려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무용수였다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무대에 서던 다리는 아직도 아름답네요. 그의 속삭임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아름답다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인을 따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젊을 때 무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바를 운영하고 있지만요. 그러셨군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스쳤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서 말이죠. 그날 밤 그는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제가 발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해요.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동시에 뭔가 계산된 느낌도 들었거든요. 특히 제 무릎을 보던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최상혁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라루체를 찾아왔죠. 저는 그를 기다리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오늘도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었어요. 상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웃음이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와인을 따르며 제 손이 그의 손에 스쳤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상혁도 그 순간을 느꼈는지 제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이 차갑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상혁은 제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에 취한 것처럼 가만히 있었죠. 바 안에 흐르는 재즈 선율이 더욱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은하 씨는 어떻게 이 바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요. 혼자 살기엔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질문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실 매일 밤이 외로웠거든요.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혼자 남은 바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죠.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괜찮아요. 상혁의 시선이 다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욕망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요? 언젠가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춘다니요. 무릎이 아픈 제가 어떻게 춤을 춰요. 하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어려워요. 그래도 한때는 무대의 여왕이셨잖아요. 그 우아함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칭찬을 언제 들어봤나 싶었죠. 상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하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것은 분명한 초대였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어떤 곳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조용한 노래방이 있어요. 거기서 천천히 대화하면 어떨까요? 노래방이라니요? 제가 노래방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혁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서 말이죠. 좋아요. 언제로 할까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바 문 닫고 오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혁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준비된 걸까요? 이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60이 넘었지만 아직은 괜찮아 보였죠. 내일 뭘 입고 갈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라루체 문을 잠그고 상혁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노래방이었을까요? 도착한 곳은 번화가에서 떨어진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넌사인도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곳이었죠. 상혁은 이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에요. 들어가시죠. 상혁이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어요. 노래방 안으로 들어서니 조명이 흐릿했어요. 일반적인 노래방보다 훨씬 아늑하고 은밀한 분위기였죠. 소파도 푹신하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셨네요. 은하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상혁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제 옆에 앉은 그의 천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까운 거리에 남자가 있다니 오랜만이라 어색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혼자 생각 정리할 때 오곤 해요. 상혁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노래 목록이 뜨는데 전부 재즈나 스탠다드 곡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곡들로만 가득했죠.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네? 갑자기요? 은하 씨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서요.
상혁이 마이크를 잡더니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상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재즈 스탠다드의 명곡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저음이 깊고 감미로웠죠.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무대에서 춤을 추던 시절, 그 열정적이었던 순간들이 말이에요. 어느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혁의 시선이 노래 내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마치 저만을 위해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 눈빛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제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말이죠.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은하 씨를 생각하며 불렀어요. 그의 말에 제 숨이 가빠졌어요. 이런 로맨틱한 상황이 언제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상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오래, 더 강하게 말이죠. 은하 씨,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니요. 은하 씨를 보는 제 마음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고백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무릎을 보던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노래가 끝난 후 정적이 흘렀어요. 상혁과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그의 손이 여전히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함과 동시에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은하 씨, 나이가 들수록 진짜 원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상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얼굴 전체를 훑었어요. 마치 저를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상혁은 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원해요. 은하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요. 그의 자유로운 손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상혁 씨, 천천히 해요. 서두를 것 없어요. 그의 속삭임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정말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시선도 느꼈습니다. 상혁의 손길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이런 스킨십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상혁의 눈빛을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욕망만이 아니라 다른 뭔가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은하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를 잊게 만들 정도로요. 그의 칭찬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마치 제 나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상혁이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손길에서 진심보다는 기술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 좀 어색해요. 당연해요. 오랜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은하 씨. 진심이라는 말을 또 했네요.
왜 자꾸 진심을 강조하는 걸까요? 진짜 진심이라면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상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상혁의 지갑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보였는데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름이 다른 카드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었어요. 상혁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혹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하게 계산된 것 같았거든요. 상혁 씨, 혹시 사업은 뭘 하세요? 투자업을 해요.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투자업이라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외진 노래방을 자주 이용한다고 했을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혁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에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배나연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나연은 제 바에 단골이면서 동시에 가까운 동생 같은 존재예요. 이혼 후 자유롭게 사는 그녀를 보면서 때로는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뭔 좋은 일 있어요? 나연이 바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티가 났나 봅니다. 상혁을 만난 후로 제 기분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냥 바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요? 아니면 새로운 남자라도 생겼나요? 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들킬 줄 알았어요. 나연은 워낙 눈치가 빠른 여자거든요. 뭔 소리예요? 제 나이에 무슨 남자가 있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언니는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나연이 와인을 주문했어요.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을 따라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나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언니, 혹시 최근에 새로 알게 된 남자 있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요? 아니, 그냥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서요.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제 손이 멈췄어요. 나연의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걸까요? 설마 상혁이 그런 사람일까요? 나연아, 뭔 일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언니, 실은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언니랑 함께 있던 남자를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나연이 상혁을 봤다니요. 언제 어디서 본 걸까요? 어디서 봤는데요? 노래방 앞에서요. 언니랑 손잡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들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키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남자요. 예전에도 여자들한테 돈 빌리고 잠적한 적이 있어요. 나연의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니요? 설마 상혁이 그런 사람일까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제 친구가 직접 당했어요. 사랑한다며 접근해서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된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투자라는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죠. 상혁도 투자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 바 운영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언니, 혹시 그 남자가 언니한테 돈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상혁이 제 바 매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관심에서 묻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언니,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엔 정말 진심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다가 신뢰를 쌓은 후에 돈을 요구하죠.
나연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상혁이 자꾸 진심이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언니, 그 남자 이름이 뭐예요? 최상혁이요. 맞아요. 제 친구를 속인 사람이 최상혁이에요. 나연의 외침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상혁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언니, 괜찮아요? 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바 위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상혁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제 무릎을 보던 시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상혁이 제 다리를 보며 무용수였다고 맞춘 것도 사실은 미리 조사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무용수 시절 제가 부상당한 기사를 본 것일 테죠. 언니, 그 사람이 언니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첫 만남부터 제가 무용수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확실해요. 미리 조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타겟을 정하면 철저히 배경조사를 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느꼈던 설렘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상혁의 따뜻한 손길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른 노래도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언니, 앞으로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나연아.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상혁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그의 눈빛에서 느꼈던 진심도 가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상혁과의 모든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의 완벽한 말솜씨, 계산된 행동들, 그리고 제 재정 상황을 은근히 떠본 질문들까지요. 나연의 경고를 들은 후에도 저는 상혁의 연락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가 저를 이용하려 했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상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또 노래방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이번에는 마음속에 경계심을 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은하씨, 오늘은 왜 표정이 어두워요? 지난번과 같은 노래방에서 상혁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에요. 요즘 봐, 운영이 힘들어서요. 저는 일부러 재정적인 어려움을 언급했어요. 상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힘드세요? 과연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지난번과 달리 로맨틱한 분위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안 좋아요. 임대료도 올랐고요. 그럼 좀 힘드시겠네요. 혹시 자금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연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상혁은 정말로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주신다니요? 네, 저는 투자업을 하니까요. 은하씨 배 투자해서 함께 키워나갈 수 있어요. 상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느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급한 자금을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을 더 크게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빌려준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나연 친구가 당한 방식과 똑같았어요. 그때 상혁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는 게 보였죠. 제가 슬쩍 본 내용에 충격을 받았어요.
투자 유치 완료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신자들의 이름이 모두 여성 이름이었어요. 상혁 씨,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투자 제안을 하고 계세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상혁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거든요. 다른 여성들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네요. 은하 씨, 오해예요. 제가 진심으로. 진심이요? 처음부터 제 재정 상황을 알아보려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상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죠. 그의 부드럽던 미소도 사라졌어요. 은하 씨가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가 아니에요. 제 무릎 부상도 미리 알고 계셨죠? 무용수 시절 기사를 본 거 아니에요? 상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일어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설렘을 주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렸죠. 은하 씨, 이제 끝이에요. 저는 노래방을 나왔어요. 뒤에서 상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상혁과의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배만 있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공허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라루체에서 작은 공연을 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상혁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상혁 씨, 저희 바에서 작은 무대를 열어요. 와주시겠어요? 전화로 상혁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의외로 쉽게 승낙했어요. 아마도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공연 당일 라루체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모였어요. 나연도 왔고 다른 단골들도 모두 참석했죠. 저는 간단한 무대를 준비하고 마이크를 설치했어요. 상혁은 정시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그럴듯한 옷차림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은하 씨, 무대 공연이라니 기대되네요. 네,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서는 무대였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루체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고 상혁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나이든 여성이 사랑에 빠졌다가 배신당한 이야기요. 상혁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여성은 오랜만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있었죠. 이제 상혁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갔죠.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제 시선이 상혁을 향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일어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바로 그 남자예요. 저는 상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라루체?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상혁에게 집중되었죠. 제게 투자 제안하러 오셨죠? 하지만 저는 무대 위에서 돈보다 더 귀한 걸 받습니다. 진심이죠. 상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분노인지 창피함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하 씨, 이건 너무 뭐요?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해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죠. 누군가는 정말이냐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상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발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속이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우고 오세요. 상혁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라루체아는 잠시 조용했다가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혁이 떠난 후 라루체는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손님들은 제 용기를 칭찬해 주었고 저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마무리한 것 같았거든요.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나연이 무대 뒤로 와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고마워요, 나연아. 당신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언니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나연이 와인잔을 건네며 웃었어요. 저는 그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섞인 복잡한 맛이었죠. 제 지난 며칠의 감정과 비슷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배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상혁과의 일이 모두 끝났지만 완전히 허무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배운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 말이에요. 상혁은 그런 걸 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오늘 무대에 섰던 것 때문일까요? 하지만 아프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무대에 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어서서 천천히 춤을 췄어요. 손님들은 모두 갔지만 혼자만의 무대였죠. 재즈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무릎이 아파서 완벽하게 춤출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이제는 남을 위한 춤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춤이었거든요. 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나연이 다시 바로 들어왔어요. 뭔가 가져올 게 있었나 봅니다. 네, 정리하고 있었어요. 춤추는 모습 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연의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의 말이니까요. 나연아,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언니가 스스로 해낸 일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나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상혁의 계산된 손길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발을 운영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뭐가 달라져요? 제 무대는 제가 고른 사람만 초대할 거예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나연도 자신의 잔을 들었죠. 그게 맞아요. 언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건배를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상혁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리하고 천천히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제는 제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혁은 제게서 돈을 얻지 못했지만 저는 더 귀한 것을 얻었어요. 제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진짜 관심과 가짜 관심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죠. 라루체의 불을 끄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내일도 이 무대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